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하이퍼학원 전략담임 김유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평 이후에 점검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촬영을 두 번째 촬영인데 촬영을 신나게 촬영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메모장에다가 제가 아까 타이핑을 하면서 그 설명을 했었는데 그 지금 이미 지금 다 쳐져 있죠. 제 촬영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6평 이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 요거 간단하게 아까 너무 길게 했는데 그냥 짧게 요약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어. 자, 우리가 6평 이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6평이 끝났으면 이제 광업별 진도가 완료됐거나 완료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중간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취약 파트를 점검해야 됩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1번 써놨죠. 취약 파트 점검. 좀 크게 키워볼까요? 그러면 조금 낫겠죠. 자, 취약 파트 점검. 광업별로 진도가 완료되거나 완료됐거나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취약 파트를 점검해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과 개념 학습이 아직 덜 된 부분. 뭐 반수 준비생들도 있을 거고, 혹은 정규반을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나, 혹은 학원을 아직 안 다녔던 친구들이나 그래서 기출 문제만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라 본인이 뭐 다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하더라도 6평을 본 이후에는 본인이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 이 부분은 내가 정확히 맞췄다 혹은 뭐 시간 문제로 틀렸다 뭐 아니면 이해가 아직 덜 됐다 암기가 아직 덜 됐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 놓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놔야 나중에 9평을 대비해서 학습 계획을 짜고 수능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이 되니 6평을 본 이후에는 모의고사 전문항을 다시 복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본인이 그 문제 문항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과 개념 학습이 덜 된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고 나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취약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 이해, 개념 노이해, 개념이 이해가 아예 안 된 거죠. 왜냐면 진도가 아직 덜 나간 친구들도 있을 테니 개념 노이해. 혹은 개념이 오케이다. 개념은 이해되는데 문제풀이를 자꾸 실수한다. 그 실수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겁니다. 아직 내게 안 된 거고 익숙하지 않은 건데 보통 실수라고 많이 포장들을 많이 하죠. 자,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사후 점검이 되게 중요한데 사후 점검 혹은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그걸 복귀하고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보통 이제 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이나 혹은 현역들이나 고3들이나 아니면 어, 그런 친구들이 잘 이제 좀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 분석을 당일날 해야 되는데 한 3일이나 혹은 그 주말이나 그 시험을 본 주말 목요일날 시험을 봤으니 금, 토 쉬고 겁나게 놀고 이제 일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 그거를 점검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경한 기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분석이 그냥 단순하게 해설지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번 풀어본다, 그냥 되풀이한다. 그럴 거면 분석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모의고사 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충분히 시험 시간 때 풀 수 있었던 건데 혹은 기니디 문제인데 기억은 정확히 하는데 보기 지문에서 니은을 정확히 몰랐다. 혹은 근데 시험은 문제는 맞췄다. 뭐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틀렸는지 그때 왜 시험 기간 시험 볼 그 당시 6평 볼 때 번뜩번뜩 바로 생각을 못 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국어 같은 경우 뭐 비문학 한 지문을 통을 못 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왜 그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다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카피 문구가 있는데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정말 좋은 문구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들이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놓고 기록을 해 두시면 차후에 나중에 공부 방향을 수립하거나 공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오답 그냥 찢어가지고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 기록 없이 본다 그러면 어제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이틀 심지어 뭐 한 달 뒤에 보는 게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의고사, 평가원뿐만 아니라 어떤 모의고사든 원래 모의고사든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든 시험을 본 직후에 시험 당일날 본 내용들을 복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단순히 내가 어떤 과목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부분, 어떤 파트를 정확히 자주 실수한다. 이 내용들을 모아놔야 됩니다. 실수의 유형들이죠. 자, 한번 써볼까요? 실수의 유형들을 모아두셔야 돼요.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요런 이제 강남 하이퍼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띄워놨는데 강남 하이퍼 학원에서 진행되는 준킬러 10 수학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평가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수학이지만 수학에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지수로고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 쭉쭉 해서 미분법, 적분법. 물론 이제 인문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확통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자연 쪽에서도 기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 선택 과목에 맞춰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 개인 그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요건 개인 그 하이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 그 사이트에 다 그 아이디만 입력하면 다 들어가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답원인 분석이라는 이 시스템인데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근데 정확히 문제를 풀었다. 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지금 현재 5회차까지 진행이 됐고 6회차가 진행이 되는데 1회부터 5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이 봤으니까 6월 평가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실수라고 느끼는 파트들은 정말 어려운 최상난이도, 상난이도 막 오답률 막 60%, 70% 이상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등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점수가 좀 본인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본인이 스스로 맞출 수 있는데 틀렸던 거 이런 부분이 실수라고 하죠. 그 최하 난이도, 오답률로 따지면 한 10% 내외에 있는 것들, 혹은 앞장, 계산 문제, 이해 문제들 있잖아요. 최하, 하, 중 난이도까지 보통 10% 내외에 있는 것들, 영역별로.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지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거의 틀릴 리가 없는데 중간 난이도 지수 로그에서 이런 문제를 내가 지금 틀리는구나. 잡곡동물 곡선 문제겠죠. 요거를 이제 많이 틀리고 문제를 클릭하면 이제 그게 이제 노출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함수는 지금 인문이나 자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요런 파트들, 요런 내가 삼각함수 중에서 요런 문제를 내가 자주 틀리는구나. 그래서 요런 파트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시 복귀할 필요가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통계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학 성적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준킬러 10의 컨텐츠 같은 경우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건 뭐냐면 본인이 어떤 파트는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평상시에 잘 풀 수 있었던 문제도 이게 틀리고 킬러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고 근데 준킬러 10이니까 난이도가 거의 좀 비슷하겠지만 특정 파트별로 회차별로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제 거기서 실수하는 영역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이 젖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수학 성적은 상승하겠지만 어떤 파트, 어떤 회차에서는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을 잘 봤다가 못 봤다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좀 못 봤을 때, 3회차 시험 봤을 때 어떤 걸 많이 틀렸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통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찍어보시면 미분 문제들은 이런 문제를 내가 많이 틀리고 있구나. 여태까지 출제된 뭐 상난이도 세 문항 나왔는데 두 문항을 다 틀렸다. 그럼 벌써 맞출 수 있는 확률들이 그렇게 드물어지는 거잖아요. 더 적어지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내가 미분해서 많이 틀리는구나. 오답의 원인은 아예 풀 수가 없었다. 이 내용 아이디어 접근이 실패를 했었고 학원에서 진행됐던 오답률이 60% 이상이다. 60% 이상이라서 여러 사람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틀렸지만 본인은 풀 수 있었다. 근데 틀렸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항들이 본인이 틀렸는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누계가 다 되어 있어서 이런 작업들을 꼭 굳이 하이퍼 학원을 안 다니거나 아니면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본인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영역별로 해당의 그 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뭐 사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기가 자주 풀리는 파트들이나 영역별로 이렇게 오다. 요건 실수해서 틀렸다. 요거는 뭐 어, 운 좋게 풀었다,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분류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걸 모아 두시면 비슷한 유형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니까 나중에 공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시 볼 때 아주 유용하게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에 다니는 친구들은 강남 하이퍼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오다 보니 전문항을 다 수학 같은 경우 전문항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거에 대한 이제 변형 문제들을 두 문항씩 풀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문항들을 다시 풀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그거에 비슷한 유형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두 문항씩 틀린 문항에 대해서 정확히 풀었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 시간 문제든 아니면 계산 문제든 아니면 문제 잘못 읽었든 조건을 잘못 읽었든 그거에 대한 그 유형에 맞게끔 변형 문제들을 두 문항씩 제공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도만 다 뺐다 이건 중요한 그냥 한번 본 거예요. 그냥 한번 본 거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은 분명히 틀렸던 부분에 대한 변형 문제까지 본인이 스스로 풀 수 있는지 또 점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공부 방향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이퍼 있는 학생들도 입력은 되게 잘하는데 요 통계를 잘 활용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내용을 보는 뭐 학부모, 강남 하이퍼 재원생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도 본인 그 강남 하이퍼 홈페이지 들어가면 왼쪽 탭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 오다버닝 분석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태까지 통계 자료가 누적돼서 나와 있으니까 입력만 잘 해두셨다 하면 요 내용들 중에 본인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몇 퍼센트인지 어떤 파트를 많이 틀리는지 내가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에서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고 심지어 더 중요한 하 난이도나 중하 난이도에서는 어떤 파트의 영역들을 많이 틀리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좋은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한 번씩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잠깐 내리고 자 6평 이후에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재수생이나 반수생 중에서 남은 기간에 이제 학습 계획 방향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6평을 보고 난 다음에 수능 준비를 지속적으로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중에서 반수 준비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은 뭐 어느 정도 진도가 완료됐어요. 인강이나 뭐 이런 걸 도움을 받아서 진도를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니까 틀렸던 문항들을 중심으로 자주 실수하는 유형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담이지만 과탐의 경우는 생각보다 수학이나 국어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 과탐의 경우는 되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현역 때는 뭐 이것저것 내신 준비하랴 과탐 공부 못했고 재수나 반수 준비한다 하더라도 탐구를 생각보다 소홀히 많이 해서 국어 수학은 점수가 올라왔는데 탐구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서 대학을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경우가 엉엉 생깁니다. 그래서 과탐의 경우는 일단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뭐 1사단원, 중화반응이랑 4단원 중화반응이랑 이제 1단원 양적관계 그 필러 파트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뭐 2, 3단원, 생명과학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유전 파트를 제외한 2, 3단원, 아니 비유전 파트 단원, 지구학 같은 경우는 우주 전체 그 뒷부분 5, 6단원, 거기를 제외한 앞부분, 뭐 광물자원 이런 거 이제 암기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6평 이후에 암기해야 될 부분도 계획에 잡아서 이건 암기를 해야 된다. 특정 시간을 내서 정확히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획에 잡아 두셔야 된다. 공부 방향을, 학습 계획 방향을 그렇게 과탐 같은 경우는 암기가 안 돼서 틀린 건지 개념 이해가 안 된 건지 둘로 나눠서 공부 계획, 학습 계획 방향에 좀 잡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아요. 아까도 얘기 많이 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비문학 못해 내가 그냥 비문학 못한다 그냥 비문학 못한다 아니라 독서 못한다가 아니라 난 경제를 많이 틀리는구나 과학기술 많이 틀리는구나 철학예술 많이 틀리는구나 국어 비문학을 통째로 날렸는데 그 원인이 뭔가 내가 비문학 독해가 안 돼서 틀린 건가 아니면 독해는 되는데 시간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풀어보니 너무 잘 풀렸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앞에서 쏟은 거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또 쏟았는지 문학에서 내가 뭐 현대시나 이런 건 잘하는데 고전시나 고전을 고전했다. 뭐 말이 이상한가요? 고전시가 고전소설, 여기를 좀 고전했다. 그럼 이 부분을 공부해야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비문학 한 줄 못 푸는 거를 풀 수 있겠죠. 그런 근본적인 이제 시험 운영에 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두셔야 되고 기록 반드시
반드시 기록을 해두세요. 자, 수능 준비를 간헐적으로 준비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를 뭐 거의 사이버 강의로 듣긴 하지만 거의 이것저것 뭐 한다고 공부도 대충 하고 뭐 만약에 이제 반수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많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반수 준비생 중에 간헐적으로 수능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미처 다 진도를 못 나간 상황 이런 친구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부평 이전까지 9월 평가원 이전까지 물론 그 전에 끝나면 더 좋죠. 9월 평가원 이전까지 해당 과목의 진도를 마치셔야 됩니다. 9월 평가원이 넘어가서까지 진도가 다 못 끝났다. 그러면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확률이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오버를 하더라도 오버 페이스를 하더라도 9평 이전까지는 최대한 해당 과목에 본인이 수능을 보는 응시 영역에 해당 과목의 진도를 다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참고서의 내용이든 아니면 뭐 책으로 보셔도 되고 인강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일단 평가원 전까지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뭐 정규반 선행반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막 문제를 이제 많이 풀기 시작하는데 어, 다 개념 진도도 안 나간 상황인데 간헐적으로 그 수능도 간헐적으로 준비하고 수능 특강도 제대로 못 본 상황인데 벌써부터 막 시설에 그 사설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엄청 풀고 예전에 국어 잘했다 해서 막 국어 막 95점 나올 때까지 계속 풀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뭐 국어, 과탐, 영어 마찬가지고 반환별 유형별로 일단 기출 문제를 먼저 우선 점검하십시오. 그거가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고 기출 문제를 점검하라는 건 당연히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유형별로 단원별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의도도 파악하고 거기서 쓰인 개념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록해 두시고. 왜냐하면 이제 9월 평가원까지 맞춰야 되고 반수생들은 특히나 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 때문에 대략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 그 경우가 많은데 대충대충 넘어갔다 나중에 또 보면 시간이 더 2배로 듭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 좀 꼼꼼하게 넘어가야 되지만 꼼꼼하게 이제 단원별, 유형별 기출문제도 동시에 진행하셔야죠. 개념 보고 나서 기출문제 점검하고 알고 있는 부분과 분명히 모르고 있는 부분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리를 해두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얘기를 하려 했던 게 이제 멘탈 관리인데 6평을 보고 나서 조기 선발반이나 선행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 이제 시간이 되게 투자 대비 거의 12월부터 했으니까 6개월 정도 했죠. 근데 원하는 결과물을 이제 못 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6평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를 평가해서 측정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등급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6평 때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었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틀린 문항 다시 점검하시면 되고 6평을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너무 쉽게 수월하게 잘 봤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 봤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계획대로 잘 밀고 나가신 거고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겁니다. 네. 어, 9월 평가원 때 또 예상치 못하게 난이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으니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점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게 9월 평가원까지 이 점수를 잘 유지하자 수능까지 잘 유지하자는 마인드로 그런 공부 자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6평 이후에 점검해야 될 상황도 많고, 다시 봐야 될 상황도 많고, 아직 공부가 이제 미처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반수 준비생들도 9월 평가원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우선이 아까 얘기했던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멘탈 관리. 시험을 못 봐도 뭐 이게 뭐 수능을 망친 건 아니니까 미리 많이 틀리면 좋습니다. 모의고사 때 어설프게 막 찍어서 맞춘 것보다 계속 틀리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본인 그거를 시간 내에 단순히 그냥 미니고사 이렇게 일부분 그냥 학원에서 그냥 쪽지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 풀세트로 주고 나면 못 푸는 친구들은 어떤 그 실력적인 면에서는 올라온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 너무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그걸 확실하게 그 시험 시간에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는 아직 그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몇 개 안 된 거니까 꼼꼼하게 좀 더 외워주시고 하면서 점수에 상관없이 본인 그 스스로 시험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점검해 나가야겠다. 건너뛰어야겠다. 아니면 요 문제는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의 순서를 좀 변주를 줘야겠다. 아까 같이 뭐 비문학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 하나 껴있으니 비문학 마지막 질문 풀기 전에 선택 풀고 그 선택 풀기 전에 문학을 푸는 데 있어서도 고전을 먼저 풀기에는 좀 버겁다. 아직 고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현대시나 뭐 이런 부분을 먼저 풀고 소설 현대 소설 먼저 풀고 그다음에 고전 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 순서에 대한 변주 시험에 대한 각 행동 영역들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내가 뭘 볼지 국어 보기 전에 예열 질문 뭐 볼지 보기 전에 뭐 어떻게 할지, 어떤 문제 실수의 유형들 한번 보고 시험을 볼 건지 이런 걸 다 계획적으로 다 짜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본인이 알고 모르는 거 정해놓고 시험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행동 영역 각 교시별로 매 교시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정해두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시험 지금 뭐 못 봤다고 뭐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구평이랑 수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그거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수능 때 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능 때 잘 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공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세요. 멘탈 관리 지금 뭐 백날 울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속상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냉철하게 지금 본인이 어떤 거를 지금 못하고 있고 어떤 걸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그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그 노래 가사가 되게 좋은 가사가 있어서 걱정 말아요라는 그대인데 그 노래가 혹시 있으시면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그 노래를 못 올려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 모르시겠죠? 부모님들은 다 알 건데 가사를 한번 이제 같이 틀어보고 나중에 혹은 나중에라도 이 영상 다 보시고 한번 틀어보세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 우리 아직 9평이랑 수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평 뭐 못 봤다고 혹은 뭐 6평 잘 봤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하는 대로 계획대로만 밀고 나가시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노래합시다라는 거는 좀 그렇죠. 같이 공부합시다.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노래가 나올 정도로 외우고 반복하고 다시 풀면서 공부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여기서 아픈 기억, 뭐 국어 선생님 같네. 인간 강사 같은데. 그대의 아픈 기억은 실수겠죠, 실수.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실수를 묻어버리기 전에 확실히 알고 있는지 나에게 먼저 묻자. 실수를 먼저 묻어버리기 전에 확실히 그 문제를 내가 실수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뭐 때문에 실수했는지 정확히 자신에게 묻고 버리십시오. 묻고 버리십시오. 기록해 두시고.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그냥 6편이겠죠. 6편, 뭐, 과거에 봤던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여기서 노래의 마지막,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 6편 학습 도구로서 참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수했던 영역들 혹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학습 도구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로만 파악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해 보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었는데 틀렸다. 근데 아는데 실수했다. 요거는 말이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알고 있는데 틀렸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데 실수한다. 이건 다른 얘기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이렇잖아요. 알고 있는데 실수했다는 거는 내 내용도 다 알고 있고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전 시간에 분명히 설명해 주신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시험 때 못 풀었다. 아직 그게 내 것으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 아직 안 된 거죠. 수능 전까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런 학습 자세로 임한다 그러면 6평 잘 점검하고 9평까지 조금 더 다져서 수능 때 최선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남은 기간 동안 한 160일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 화면을 제 얼굴을 잠깐 얼굴 안 보는 게 낫겠죠? 네. 남은 한 160일 기간 동안 본인이 이제 취약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면서 파악해 놓고 공부 계획에 수립을 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정규반 학생들 중에 좀 많이 다운돼 있거나 지친 학생들도 조금 더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좀 기운 내서 잘 준비해서 모든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도전을 강남 하이퍼 전략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강사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할 거니까 잘 믿어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할 테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하이퍼 학원 전략 담임 김유찬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